어쨌든 파이족을 꿈꾸는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아진 건 사실이죠. 자, 그게 이제 내가 얼마나 허상인가를 내가 한번 증명을 해보여드릴 거예요. 네. 아, 진짜 허상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대표님께서 어른의 재미라는 책을 쓰셨는데 네네. 요거 관련해서도 또 제가 여러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다들 퇴사의 꿈을 품고 사실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회사가 네. 내 회사가 아닌 이상은 네. 거기서 우리는 사실 돈을 받고 그에 맞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계약관계가. 그런데 40년 직장 생활이 대표님은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네. 적어놨던데 그럼 진짜 이제는 진짜라면 좀 그 비결이 뭘까요? 저희들이 그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네. 그 뭐 종신고용 한 회사에 오래 근무하는 게 미덕인 시대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뭐 캐리어가 대기업 몇 군데 있다가 네. 그 다음에 공기업에도 갔다가 네. 이제 글로벌 기업에도 갔다가 그 마지막엔 대학 교수까지 했습니다만은 본의 아니게 굵직굵직한 회사 한 5개를 거치니까 그 회사마다 좀 컬러가 좀 달라지죠. 나름 또 회사 안에서도 또 다양한 경험이 있어서 그 자체가 저는 재미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특정 회사에 있을 때 비회사로 전직을 할 때 내가 단 한 번도 회사를 옮기기 전에 미리 준비 안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인간관계나 아니면 분위기나 아니면 회사 비전이 잘 안 보여서 회사를 집어치우고 싶은데 무작정 집어치우고 나서 세컨드 잡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그거는 안 좋은 일입니다. 세컨 잡은 준비를 하고 이제 내가 준비를 하고 나와야죠. 예, 세컨드 잡을 준비를 한다는 게 내가 A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A 회사 일을 안 하고 B 회사를 공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니죠. 예, A 회사도 근무를 하면서 내가 전직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내가 스펙을 더 갖춰야 되는지 거기 또 회사에 따른 뭐 또 필요한 그 스킬이 자체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여러분들 아마 지금 세대는 제가 지금 한 6군데 기업에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세대는 훨씬 더 많은 기업을 아마 옮길 확률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지금 있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갈 때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었고 그 자체가 재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직을 준비하는 게 재밌었다라는 건가요? 아, 그거는 또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이직을 또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네. 제가 이직을 하려고 상대방 회사에 노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그게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네트워크 관련이고 뭐 씨딩 그 씨를 뿌리는 효과라고 생각되는데 상대방 회사에서 이런 스펙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를 추천을 제3자가 그것도 저를 썩 잘하는 친구도 아닌 분이 저를 아는 분이 추천을 해줘서 그렇게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저도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 있는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옮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두 번째 회사에서 혹은 세 번째 회사에서 내한테 노킹을 해서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펙이나 그 스킬이 우리 회사에 꼭 맞으니까 한번 와서 한번 면담을 한번 하자라고 하면 일반 직장인들이 봐서는 내가 그 회사로 가려고 하면 벌써 내 위치가 어립니다. 그럼 나는 이 회사 잘 근무하고 있는데 상대방 회사에 노킹을 딱딱하면 똑똑하면 저는 갑으로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런 거는 뭐 개인적인 좀 성향도 있겠지만 그 사람하고의 그 관계 유지가 아마 제일 컸던 계기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네. 자, 관계 유지 얘기 주셔서 네. 직장 생활에 사실 관계 유지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관계 유지 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관계를 보면 보통 어느 특정 직장에서 보시면 보통 뭐 262 혹은 1812라고 많이 합니다. 네. 어떤 조직에 딱 가든지 20%는 자기한테 뭔가 좀 호감이 있고 호의적인 10%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관계가 딱 첫 눈빛만 봐도 동료든지 직장 그 상하 선배든지 네. 그리고 또 나머지 20% 혹은 1, 20%는 단 한 번 이야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나도 그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해요. 동물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 있어. 있죠. 말도 하면 안 섞어봤는데 싫어요. 네. 그 나머지 한 60% 내지 80%는 그냥 뭐 뉴트럴한 관계. 이런 논리만 잘 알고 있으면 내가 이 회사에서 관계에서 힘들어서 딴 회사에 가더라도 거기다 똑같은 룰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본인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 관계를 못 견디고 전직이나 다른 회사를 그 관계 때문에 회사를 옮겼다 그러면 그 회사에 가서도 관계 때문에 또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대표님 말씀은 어딜 가나 이 이루기에 맞춰서 하여튼 20%든 뭐 10%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어느 정도 만약에 진짜 이게 법적으로 잘못된 거 뭐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걸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한테 굉장히 관계가 압박이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혼자서 끙끙하려면 정답이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자기는
컨설팅을 해야 돼요. 네. 컨설팅은 누가 하느냐? 뭐 멘토, 멘티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있죠. 누구한테 회사에서 혹은 아니면 친척 형도 좋고 학교 선배도 좋고 내가 이런 관계의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놔야 돼 일단. 네. 본인이 털어놓으면 벌써 반은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솔루션을 줄 수도 있고 혹은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그런 관계에서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갖다 상대방에 털어놓는 것 자체가 벌써 반은 해결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털어놓고 싶어도 털어놓을 상대가 없어요. 묻고 싶어도 물어볼 상대가 없어요. 그게 최근에 우리 세대 간의 단절, 네. 지금 뭐 꼰대 소리도 나오죠. 그 누구한테 또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꼰대라고 여긴 저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싫고 사실은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꼰대라고 일컬어지는 선배도 제가 후배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네. 내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또 쓸데없이 이야기하면 또 꼰대짓 한다라고 비난받을까 싶어 이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책을 썼던 이유 중에도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1대 8대1 혹은 2대 6대 2라는 이 관계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관계에서 어렵다는 그 자체를 컨설팅하는 자체가 해결의 반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힘들다면 내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내 직장 뭐 동료든 어쨌든 내 주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상담 및 대화를 좀 하면서 네. 좀 풀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직장생활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인간관계도 있지만 하나는 회사의 그 미래 비전, 네. 나의 비전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네. 이럴 때는 사실은 뭔가 미래가 안 보인다는 네. 거는 이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회사 비전 이야기도 지금 많이 하시는데 네. 그 회사의 비전을 우리가 지금 이직을 한다는 분들이 뭐 젊은 분들은 이제 직급으로 이야기하면 뭐 사원부터 네. 대리과장, 급원지리, 그 다음에 이제 한 부장 정도만 되어도 이직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예, 부장 정도만 되어도 상당히 벌써 익숙하기도 익숙하고 네. 또 본인은 또 임원이 되야겠다. 그렇죠. 사원부터 부장까지 한 직장에 사신 분은 특히 딴 직장 가면 이제 홈그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안 가시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비전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좀 비전이 좀 더 맞는 그런 회사를 옮기고 싶어 하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본인이 명쾌하게 알고 있는가? 네. 라는 질문을 내가 하고 싶어요. 자, 그 회사의 비전이 자기 개인의 성장을 위한 비전을 회사에 대한 비전하고 약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내가 하고 싶은 거는 A인데 회사는 가는 점이 B다. 그러면 아예 안 맞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과감히 펼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이 개인들이 자기의 비전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회사의 비전이 뭔지는 더 잘 모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비전이 회사의 비전과 안 맞다. 라고 섣불리 판단을 하고 또 전직을 결심을 하는데 그럼 B 회사는 내 비전하고 똑같으냐?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의 비전도 잘 모르는데 가려고 하는 그 회사의 비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 보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비전이 안 맞아서 희망이 없어서 네. 회사를 그만두겠다 생각하면 지금 있는 회사를 더욱더 분석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비전이 안 맞다라고 하면 과감히 이직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비전은 이런 진짜 우리가 회사에서 가치관, 비전 만드는 그런 비전도 있지만 정말 이 회사가 앞으로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 뭔가 규모도 커지고 이런 미래가 있는 곳에 우리는 대부분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회사의 비전을 그렇게 직원이 그렇게 관심 있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가 뭔가 섹터나 이런 것도 산업도 성장 쪽도 아닌 것 같고 우리 회사도 크게 잘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런 류의 이제 비전을 느낀다면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회사의 비전을 맨 처음에 A 회사를 선택했을 때는 본인이 선택인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취직을 못해서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본인이 선택할 때는 맨 처음에는 두 개를 나누면 내가 꼭 이 회사 가고 싶어서 갔어. 라는 분도 있고. 근데 이 회사 가고 싶지 않았는데 딴 데 안 돼서 간 분도 있죠. 네. 지금 대부분의 이야기하는 분들은 후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이분들은 잘못하면 제가 직장을 6번 했다 그랬는데 잘못하면 1년, 2년 단위로 전전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거는 차라리 본인의 선택인데 본인이 선택했으면 본인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그게 우리 지금 성인들의 당연한 사명인데 선택은 본인이 해놓고 가보니 내가 생각했던 거 너무 다르더라. 네. 라고 스스로 본인을 좀 부정하는 그런 게 되면 또 다른 회사에 가더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확률이 많습니다. 회사의 비전이 나랑 안 맞다 느낄 때는 나의 비전도 찾아보고 회사의 비전도 좀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네. 자, 이 책 제목이 이제 어른의 재미인데 저는 이제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책 제목은 그냥 어른의 쓴소리 이게 적합하지 않았나. 아, 그렇습니까? 약간 돌직구리 좀 많이 날려주셔서. 떨어질 거야.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 자기계발서나 이런 거를 좀 이래 많이 보니까 네. 대부분의 작가분들이 네. 그 많은 문헌 연구를 해서 그렇죠. 뭐 명언이라든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오기도 나오고 그래서 적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내가 감히 그분들의 그 명언이라 하면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검증된 이야기인데 그걸 내가 뚫고 어떻게 내가 자기 개발서로 내놓을 수 있겠는가라고 약간의 번민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체험했던 이야기를 그렇죠. 바탕으로 팩트를 바탕으로 모든 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약간 돌직구로 또 직장생활에서 40년 동안 하셨고 네. 또 대표님까지 되셨기 때문에 아마 하실 수 있는 말씀 같은데 네. 어른의 재미가 책 제목인데 네. 어른의 재미는 균형에서 나온다면서 네.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한데 네. 균형과 절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나 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작가님도 맨 처음에 그 작가로 시작하셨던 네, 거죠. 작가로 하고 그래서 강사하다가 지금 이제 유튜버로서도 된 것이죠. 네. 예. 자, 이 콘텐츠가 네. 아마 우리 김 대표님도 맨 처음에 작가로 시작 안 하고 바로 유튜브를 했으면 네. 오늘 같은 자리에 안 됐을 수 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그럼 유튜브를 하면 잘 되지 않았을까 더 빨리. 네. 근데 순서가 뒤틀리면 지금 이 결과는 안 나왔을 안 나왔을 수 있을 것 또 같아요. 저는 아마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그게 이제 균형과 절대라는 게 제가 젊었을 때도 제 주위에 직장 생활을 같이 하면서 굉장히 워크홀릭 같이 일을 많이 하고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완전히 뭐 24시간 대기, 주말도 집에 가서 일하고 그런 분들이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좋은데 불행히도 네. 오래는 못 갑니다. 그렇죠. 오래 못 가고 뭐 직급으로 이야기하면 부장이나 한 상무 정도 되면 네. 번아웃이라고 얘기하죠. 머리가 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본인도 일정 부분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또 건강상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또 본인에 대한 아집도 굉장히 강해집니다. 주위 사람들하고 관계도 틀어질 수가 있고 네. 해서 제가 오히려 한 업무에 그렇게 몰입하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조금 손해 봐가면서 네. 적당히 좀 균형을 이루면서 하는 게 더 오래 할 수 있는 길이다. 제가 지금 이 말도 역시 하면 꼰대라고 얘기 들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짧고 굵고 짧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 라고 이야기하면 요즘 뭐 파이어족 이야기 많이 하죠. 굵고 짧게. 굵고 짧게. 네. 좋아 보입니까? 파이어족.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어족 뭐 최근에 이야기 나오니까 왜 이런 이야기 나온지는 아시죠? 파이어족이 1980년, 90년대에 뉴욕이나 버블 시대, 일본의 버블 시대, 초버블 시대에 그 펀드 매니저들, 그 다음에 FX 트레이더라고, 네. Foreign Exchange Trader, 그 외환 환율 트레이더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운용 자산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까 제가 뭐 좀 몇십조 그랬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수조, 수백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압박감이 무지무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도입된 게 운용 펀드 매니저들하고서 활성화되고 했는데 석세스 피라고 성공 보수, 그죠? 일정 부분의 수익 일상을 달성을 하면 석세스 피로 그분들한테 주고 그러면 그 석세스 피를 받으면 그걸 받아서 나이 38에 퇴직합니다. 왜냐면 자기 평생 벌 돈의 10배, 100배를 벌었으니까. 그 일을 또 평생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평생 안 너무 되는 게 힘드니까. 체력적으로 안 돼요. 그게 제가 저 기관 투자가로 근무할 때 주식이 예를 들어서 한 2조 정도가 운용을 하는데 그때 제 위에 상사가 하루에 2조 있으면 하루에 뭐 몇 프로 움직이면 하루에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분들은 그런 거에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스트레스 못 받아서 병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저희들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오늘 200억, 300억 버는 게 우리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이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야 우리 돈인데 지금 아직 계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돈이 아닙니다. 거꾸로 2, 300억 깨져도 하루에 저게 우리 돈 깨진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매일 보지 마세요. 병 생깁니다. 그럼 얼마만 한번 볼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보고 받으시라고. 우리 같은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 원래 돈을 다루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보고 실시간으로 보고 하지만 그런 분들은 병 생깁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만 보고를 받으시라. 네. 라고 말씀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제가 파이어족 조금만 이야기 더 드리면 한국의 사람들이 파이어족이 꿈인가요? 우리 혹시 김 대표님도 파이어족이 꿈이신가요? 저는 사실 파이어족은 꿈은 아닌데 왜냐면 저는 이 일을 딱히 단기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쨌든 파이어족을 꿈꾸는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아진 건 사실이죠. 자, 그게 이제 내가 얼마나 허상인가를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보여드릴까요? 네네. 진짜 허상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58개 뛰니까 60 중반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한 2, 30년 그 평균 기대 수명이 아마 될 겁니다. 지금 그 본방송을 보시는 30대, 40대 분들은 앞으로 몇 년 더 사실까요? 4, 50년 더? 그러면 파이어족 은퇴해서
40년 동안 먹고 놀아야 되는데 네네. 자신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저는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퇴직한 분들이 주사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사파. 뭐 사상 이름 같기도 하고 옛날에 그죠? 마르크시즘 뭐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고 주사회 등산 가거나 주사회 골프 가는 사람들을 주사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주사파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네. 나흘을 놀아야 되는데 할 게 별로 없어요. 일 안 하면, 일이 없습니다. 일이 없으면. 나흘 동안 노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파이어족들은 나흘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만약 여러분 나이에 퇴직을 하시면 40년, 50년을 놀아야 되는데 네. 될까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은 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회사를 취직을 하더라도 나름 또 중장기 계획을 세우죠. 3년 뒤에는 내가 과장이 될 거야. 돼야 되겠다. 뭐 10년 뒤에는 내가 임원이 돼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파이어족을 원하는 분들한테 그러면 퇴직해서 40년 동안 인생 플랜을 세워놓고 계십니까? 네. 라고 내가 질문한다면 아마 답변을 아무도 못 할 겁니다. 네. 40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답을 어떻게 합니까? 네.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건 파이어족 자체는 상당히 저는 허상이다. 파이어족 같은 조기 은퇴에는 허상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아까 파이어족이 뭐 뉴욕이나 일본 버블키에 때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 뭐 할까요? 파이어족 은퇴해서 뭐 할 것 같아요? 좀 시간 지나고 난다면 다 돌아왔습니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다 들어왔습니다. 예. 다 들어왔습니다. 그게 맥시멈 기간이, 노는 기간이 2, 3년.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게 뭔가 돈이 필요해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일을 안 하고 노는 것만으로 시간을 보낸다라는 게 바로 정말 그-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럼요. 일을 하려면 그 골프 이야기 제가 좀 할까요? 네. 요즘 젊은 분들도 골프도 많이 치죠. 많이 치시죠. 골프가 재밌을 때 언제 제일 재밌냐. 여러분 같이 현역에 있을 때 네, 가끔 다 그럼요. 근무 열심히 하고 토요일 어떻게 기회 되면 혹은 일요일 기회 되면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 골프 나갈 때가 최고 재밌습니다. 아까 제가 주 4파 말씀드렸죠. 주 4번 골프 가는 분 재밌겠습니까? 재미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밌게 우리가 살고 잘 살기 위해서 꼭 일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일의 강도가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뭐 한 90%에서 110%. 네. 그죠? 자기 베스트가 뭐 100%인데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거의 아니면 좀 약간 좀 떨어지게 뭐 그렇게 일을 하는데 퇴직에서는 그러면 일의 강도는 많이 줄 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0%도 있어요. 네. 퇴직해서 평생 놀면 건 0%입니다. 네. 0%에서 50% 사이는 일을 해야지만 더 재밌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꼭 돈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노후 준비가 꼭 경제적인 것만으로만 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대표님 본인을 포함해서 은퇴 후에도 주변에 좀 재밌게 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 뭘까요? 제가 전직을 하려고 그래도 네. A 회사에서 B 회사 가려고 할 때도 A 회사 있을 때 B 회사 갈 준비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노후에 재밌게 은퇴 후에 재밌게 살려고 그러면 준비를 언제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현역 때 해야 현역에 됩니다. 있을 현역 때. 현역 때 포트폴리오를 잘 세워두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퇴직을 해보니까 네. 다양한 취미의 소유자가 제일 저 그거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인기 있습니다. 부러워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젊었을 때는 한두 개의 종목이 굉장히 좋은데 그 종목에 올인하다가 특정한 이유로 또 그 종목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 종목과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또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대안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관계에서 이야기에 그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 스트롱 타이, 소프트 타이. 네. 그 스트롱 타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가족, 그 다음에 학교 친구, 그 다음에 직장 동료. 이게 스트롱 타이입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네.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헤어질 수는 없고, 뭐 헤어지기도 하지만, 네. 그 이제 소프트 타이라고 취미로 맺어진 사이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그 단일 취미로 해서 가볍게 모였다가 또 가볍게 흩어지고, 이게 지역 커뮤니티, 네. 지역 커뮤니티하고도 굉장히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회사가 전부인 양, 회사 사람들하고 평생 놀다가 동네 주민들하고는 옆집 사람은 누군지 모르죠. 앞집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특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주민센터나 그런 구청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커뮤니티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사람이 은퇴 후에도 재밌게 잘 살더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지역 커뮤니티 중에 중국어 배우기, 제가 지금 3군데를 나가 있습니다. 중국어 배우기, 그 다음에 기타 치기, 가곡은 아니고 그 올드 팝송 부르기.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는 뭐 좀
약간 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노후에서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이런 사전 준비해서 취미나 그 지역 커뮤니티가 잘 어울릴 준비가 된 사람이 제일 재밌게 놀더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취미 생활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주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네네. 중요하다는 건데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어른의 재미에서 균형이 중요하다는 얘기 했었는데 네. 균형을 유지하려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조금씩 포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 책의 멘트가 있던데 네네. 그럼 대표님 살면서 네. 뭘 포기하셨나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이라는 게 개인이 있고, 네. 그죠? 그리고 우리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일이 있잖아요. 네. 퇴직해서라도 일이 있고, 자 개인 일, 그 다음에 뭐 친구나 가족 네.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누죠, 그죠? 네. 그러면 균형을 뭘 포기를 했을까요, 제가? 다 포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개인 생활도 일정 부분을 포기를 해서 줄여서 일에 공헌을 시키고 또 일의 일정 부분도 약간을 포기를 해서 또 가족을 위하고 친구를 위하고 또 친구하고 가족하고 노는 것도 약간의 포기를 해서 오히려 일에 더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셋 중에 하나라도 포기를 하면 절름발이가 되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셋 중에 하나라도 포기를 하면 균형을 잡을 수가 없는데 셋 다 조금씩 포기를 다 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셋 다 포기를 안 하고 셋 다 가져가려고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다가 균형을 잃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균형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근데 셋 다 이렇게 포기하셨는데도 네. 조금씩 네. 다 포기한 건 아니지만 네. 직장생활 40년 하면서 이렇게 대표까지 될 수 있는 건가요? 자, 셋 다 포기하면 됩니다. 나머지 직장생활에서 진짜 대표까지 되려면 뭔가 내 개인적인 거, 그다음 친구나 가족도 좀 포기를 해야지 여기서 이제 그걸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자, 지금 또 역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세대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성진이나 이런 걸 평가할 때 퍼포먼스 우리가 이제 표현을 피플이라고 합니다. 피플. 퍼포먼스 피플. 인성 체크입니다. 1980년, 90년대 고성장 시대는 퍼포먼스가 8, 90%였죠. 그죠? 8, 90%만큼 퍼포먼스가 최고다. 사장이 성깔이 아주 나빠도 직원들을 막 함부로 대해도 성과만 잘 나오면. 성과만 잘 나오면 된다. 그런 시절이 벌써 한 4,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퍼포먼스하고 피플을 그 구태여 프로테지로 이야기하면 퍼포먼스가 한 6, 피플 한 4 정도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더욱더 선진화되고 하면 반반 정도로 바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내가 영업을 못해서 회사의 실적을 잘 못 가져오면 내가 임원이나 사장으로서 회사의 손익은 10% 정도 손실을 입힙니다. 네. 그런데 임원이나 고위직의 사람들이 아주 인성이 나빠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 공항 신문에 보시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10%의 손해가 아니라 90%의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더욱더 인성이나 이런 면을 중요시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손해보라고 하는 게 조금씩 손해를 봐야지만 인성 측면에서 우리가 동등하게 직원들하고 임원들하고 동등하게 지낼 수가 있고 그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요즘에 그 ESG 경영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퍼포먼스 성적이 최고였던 시절은 이미 갔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회사에서도 나중에 그 인센티브를 주고 할 때도 회사에서 큰 기여도를 많이 했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주지만 그 사람이 결정적인 실수는 퍼포먼스를 좀 못 달성을 하면 조금만 보너스를 까면 되지만 큰 손실을 입힌 인성적인 측면 큰 손실을 입으면서는 회사가 잘못하면 회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대표님 오셨을 때 네. 대표님이 직장생활 몇 군데에서 임원 생활을 하셨죠? 제가 3군데였습니다. 3군데. 네. 어디였을까요? 지금 뭐 두산, B&G, 코어 퍼시픽까지 하면 4군데서 했네요. 예. 다들 외국계 기업, 그다음 글로벌 기업, 그다음 한국 기업, 그다음에 공기업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했습니다. 두산 캐피탈에서는 이제 대표까지 대표에서 했습니다. 얘기하셨는데 네. 누가 임원이 되나요? 자, 중요한 질문 하셨네요. 우리가 부장들, 여러 명 부장들 있잖아요. 네네. 이제 부장이 한 5명 정도 되면 보통 보면 5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임원이 되겠죠. 네. 그런 걸 쫙 볼 때 아까 말씀드린 퍼포먼스 그렇죠. 또 줄을 한번 쫙 세우고 그건 너무 중요한 거고. 중요한 거죠. 그다음 피플도 한번 줄을 딱 세웁니다. 네. 그래서 퍼포먼스하고 피플하고 균형점을 이룬 사람을 대부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회사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은데 성질이 좀 이상한 사람은 주위에 적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 말도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적이 많습니다. 부장하고 임원하고 차이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임원은 계약직 아닌가요? 아, 물론, 예, 그것도 맞습니다. 네. 계약직이고,
부장까지는 실무형입니다. 실무형. 아,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임원이 되면 실무형이 아니고 손을 놔야 됩니다. 그렇죠. 임파워먼트, 그죠? 위임, 밑에 부장들한테 위임을 탁탁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럼 자기가 임원이 되면 밑에 부장들이 5명쯤 되면 그 사람한테 각각에 맞는 아레나를 잘 줘서 책임을 잘 주고 권한도 잘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임원이 돼야 되는데 부장이 여러 명이 있는데 네. 그 임원을 한 명을 뽑아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한 5명 중에 한 명. 역시 그 중에서 성적이 제일, 퍼포먼스가 제일 좋은 사람이 있고 네. 그죠? 성적은 뭐 적당한데. 인성적인 측면에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성적은 나쁘나 아주 사람만 좋은 사람 네. 또 있을 수가 있죠. 네. 그 사람을 뽑진 않을 것 그 같아요. 사람은 안 뽑죠. 네. 그죠? 그러니까 한 20, 30년에는 퍼포먼스가 좋은 사람을 뽑았는데 네. 지금은 퍼포먼스는 한 중상 정도이나 인성 측면에서 리더십이나 부하 직원들이나 또 다른 부장들하고 그런 교류 관계에서 관계 측면에서 네. 원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원을 딱 뽑아보면 근데 간혹 또 임원을 뽑아놨는데 임원이 임원 역할을 못하고 과거에 실무자형 부장 때의 네. 습관이 그대로 남아서 모든 업무 사소한 것도 막 지적도 하고 네.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죠. 거기서 또 하나 더 또 제가 말 난 김에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대표이사로서 학교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네. 많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사장이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됐을 것 같아요?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는 아닌 건 아시죠? 당연히 성과는 저는 어느 정도 잘 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못했다면 거기까지 절대 못 갈 테니까. 그리고 플러스로 당연히 인성과 그런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맞는 말씀 하실 거예요. 거기서 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내가 대표이사를 했지만 권한 이양을 잘한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임원들한테 네. 잘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잘하게 정보도 주고 버짓도 주고 그죠? 잘하는 사람 더욱더 잘하도록 그렇게 네. 계속 격려를 해주고 금전적인 지원도 해주고 네. 이게 물론 이제 뭐 월급이나 인센티브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럼 못하는 사람한테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컨설팅도 해주고 그 사람이 일정 궤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잘해주는 그런 능력. 네. 그 다음 또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2-3번 이렇게 기회를 주고 격려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 네. 어떻게 할까요? 제재가 가해지겠죠. 제재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아, 임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원 해고가 같은 경우 되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기업에서 없죠. 예. 이윤 창출하는 이윤 창출. 기업이니까. 자,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원 양면 전략으로 네.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은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주고 못하는 사람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 못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정리까지 그런 강단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제 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사장이 될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어느 조직이나 대표에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원의 이제 조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력과 인성 관계가 중요한데 네. 실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 요즘 시대에서는 인성과 관계적인 측면이 이제 굉장히 올라온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임원이 되었을 때는 실무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표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권한 이양과 그다음에 그 피드백 그다음에 또 일을 잘 못할 시에는 좀 냉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또 책에서 본업의 가치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세상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네, 네. 저는 빨리 바뀌고 있는 세상에 네. 그 시대에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이제 사람도 작가와 강사로 살다가 어떻게 보면 시대가 영상과 유튜브라는 트렌드에 맞춰서 제 직업을 어떻게 보면 좀 전환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본업에 염려이 있다면 그 시대와 다르게 안 맞더라도 계속 거기에 해야 되는 건가요? 시대에 맞춰서 조금 변화를 계속 해야 될까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본업은 네. 그 뭐 산업군으로 크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뭐 IT, 네. 무슨 물류 아니면 또 유튜브 같은 이런 또 특정한 네. 쪽에서 그 본업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왔던 그 필드에서 발전 내지는 개선을 시켜야지만 그게 성공 가능성이 있지 전혀 동떨어진 데서는 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들은 또 금융권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금융권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매정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제조업에 근무한 사람들하고 기업 문화도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그 회사 내 그런 또 알력도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네. 똑같이 공부하고 했는데 누구 연봉을 2배 받아? 3배 받아? 그걸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그 정도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금융업에 큰 막 환멸을 느끼고 일단 제조업에 가면 네. 그죠? 거기는 뭐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비슷비슷하게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저희들이 근무할 때는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비슷비슷하게 월급 주고 하니까 마음은 편해요. 근데 한 2, 3년 있어 보니까 그것도 또 갑갑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본업에 우리 그 대표님도 네. 작가하고 유튜버하고 네. 강사하고 네.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일맥상통하거든요. 맞습니다.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콘텐츠 자체가 말이 되고 글이 되고 영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작가 강사라는 그 콘텐츠 자체가 없었다면 아마 오늘의 이 자리에 오기는 쉽지 않을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네. 저는 본업하고 어떤 경우든지 관련된 업종으로 전직이나 네. 예를 들어서 그 바꾼다 하더라도 네. 본업을 베이스로 한 쪽에서 하는 게 좋지. 우리 그 퇴직 세대들이 제일 많이 실패한 게 아시죠? 퇴직금 매덕 받아서 한 2, 3억 받아서 치킨집이요? 치킨집 다 망하는 이유 왜인지 아시죠? 네. 평생 월급제만 하다가 네. 서비스직 하려고 그러면 10,000원짜리 치킨 하나 사러 와도 인사해야 되고 그죠? 맥주 한 잔 마시면 또 뭐 큰 소리 치는 또 진상 손님도 있는데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어쨌든 내가 전환할 때는 내가 원래 가진 그 산업, 내가 원래 군 안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전환을 네. 하자. 네. 자, 책에 보면 운과 운명 이야기도 좀 나오던데요. 네, 네. 주변에 운이 좋거나 좋은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분들의 특징이나 공통점 같은 거 있을까요? 뭐 흔히 네. 좀 잘된 분들한테 네. 그 고위공직자들이나 무슨 어떤 기업의 뭐 대표들한테 어떻게 해서 그런 높은 자리에 됐습니까? 라고 하면 다 답은 아시죠? 뭐 운칠기삼, 그런 얘기 혹은 많이 뭐 하죠. 운칠복삼, 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 사실 그 운이 좋아서 네. 라고 하지만 그 운이 좋다고 이야기한 사람들 아무 준비 없이 운 좋다고 한 사람 단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준비된 사람들이. 뭘 준비를 하느냐? 네. 똑같이 남들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갈 때 네. 동료들, 경쟁자들하고 차별화 전략을 다 해왔습니다. 네. 자기만의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최고다. 라는 그런 차별화 전략을 다 해온 사람들이 성공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운 좋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이 좋아서 내가 무슨 고위 관료가 되고 네. 뭐 임원이 되고 그거는 뭐 전혀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안 됩니다. 거겠죠. 네, 오늘 대표님과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기간 투자자,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이 어른의 재미, 요 책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두 세대를 가지고 조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년 세대한테는 뭔가 삶에서의 어떤 조언 네.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이 속하신 이제 시니어 세대분들한테는 네. 투자 관련된 조언 한마디로 오늘 영상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먼저 청년 세대는 네. 지금 하는 일이 본인 스스로는 좀 약간 하잘 것 없는 일, 내지는 내가 하는 일이 외부의 그 화려한 일에 비교해서 너무 좀 작은 일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저도 했었고, 그죠? 저도 했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세상이 정보가 지금 뭐 너무 광대화돼서 그 정보 홍수 속에서 대부분의 자랑질 하는 잘난 세대만 봐서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 자꾸 본업을 중요시 했던 이유가 지금 본업하는 거를 나름 본업에 관련되는 업무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네. 개발을 지켜나가면 네. 여러분들도 30년, 40년 후에 뭐 사장이 되고 뭐 높은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충분히 재밌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그리고 또 퇴직이 임박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현역이 있다면 퇴직 후의 플랜을 지금이라도 필드에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퇴직을 하면 일에 대한 해방이 아니고 추방이라고 뭐 근래에도 있습니다만은 잘못 나오면 굉장히 큰 당혹스러운 그런 세대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역에 있을 때 다양한 취미와 그런 커뮤니티를 잘 할 수 있는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가지신 분들은 퇴직 후에도 또 다른 커뮤니티로 그렇게 잘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송을 들으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그런 취미에 대한 새로운 취미에 대한 도전 의식도 좀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직장을 나중에 어쨌든 그만두게 되면 네. 확 늙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많이 들죠. 실제로 그런가요? 그 왜 넓은지 아세요? 진짜 늙나요? 진짜 넓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오리듬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은 월, 화, 수, 목, 금 일하고 토요일은 집에 쉬고 일요일은 등산 가고 이런 게 일반인데 이거를 30년, 40년 해왔는데 갑자기 월, 화, 수, 목 놀고 이러니까 몸 자체의 리듬이 끊어져서 확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퇴직을 했지만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 같이 딱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월요일은 제가 지금
글을 좀 써서 글 쓰는 날, 화요일은 스포츠 하는 날, 네. 수요일은 공부하는 날, 목요일은 친구들이랑 당구 치고 노는 날, 뭐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직딩 다닌 게 토요일은 집에서 쉬고 일요일은 집 앞에 저 친구들하고 등산 다니고 네. 이런 식으로 리듬은 아마 저는 가능하면 죽을 때까지 이 리듬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니어 분들에게 네. 좀 투자 관련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시니어분들이라 하면 지금 뭐 한 60세나 네. 65세 투자 요즘 뭐 많은 관심도 있으시니까. 많이 쓰죠. 그 기본적으로는 투자 중에 우리 나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현금 자산을 늘리는 방향을 택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대부분의 우리 그 시니어들이 한 8대2 정도 혹은 9대1 정도로 아마 부동산 자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부동산 자산을 좀 줄여서 그 캐시로 부동산 관련 오히려 펀드라든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간접 상품 쪽으로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세컨드 라이프의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이제 만나 뵙고 이제 우리가 몰랐던 기관 투자자의 세상도 좀 알게 된 것 같고, 대표님 직장 생활 40년을 아주 이제 2시간의 영상을 통해서 아주 짧게나마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멘토님은 진용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덕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